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챕터 때 아간파천까지 봤잖아요. 그 아간파천 이후 직후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광무개혁까지 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립협회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광무개혁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둘 중에 독립협회가 출제율이 더 훨씬 높아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꼭 아셔야 되는 건데 또 중요한 거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 같은 스토리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간파천 했던 거 복습이에요. 앞에 봤지만 청일전쟁 승리로 거두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과 라오 등반도를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뺏어갑니다. 그러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라오 등반도는 아니지 마이못도 아이가 삼국 간섭 일본은 먹은 거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봤던 고종과 명성황후 새로운 오빠 러시아 오빠에게 기대자 일본이 던진 무리수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을 죽이는 을미사변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고 을미개혁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단발령 태양력 그리고 무서웠던 고종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을미사병가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맞서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요. 이때 고종은 모든 걸 버리고 아간파천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가장 많이 삥 뜯기는 시기예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삥 뜯겼던 시기가 이 아간파천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달라는 거 있으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광산 달래요. 광산 줘야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게 광산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조약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최국 대우조항이 발동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 광산 가져간 거 보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단독으로 시험에 나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에 미국은 금강, 그 다음에 러시아는 산림, 광산, 그 다음에 프랑스는 지도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탐구활동을 옳은 것은 아간파천에 대해서 알아본다, 아간파천을 조사한다, 아간파천이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를 볼게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독립협회인데 자 보겠습니다. 독립협회를 들어가 볼게요. 독립협회는 제가 판서로 쭉쭉쭉쭉 잡아드릴 거예요. 그 잡아드리는 거에 제가 번호를 매길 건데 이 번호로 매긴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해당되는 나머지 정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고종이 아간파천을 했는 상태에서 국내에 누가 들어오냐? 필립 제이슨 바로 서재필이라는 아저씨가 국내로 귀국을 합니다. 미국 이름으로 필립 제이슨 이 아저씨가 누구냐? 10년 전에 김옥균, 박영호와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난 후에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갔던 서재필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10년 만에 아위비백 국내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반성을 하겠죠. 왜 10년 전에 우리가 갑신정변이 실패했을까? 사실 그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들을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민들을 위하고 또 신분제 폐지는 거 들어가잖아요. 또 세금 제도 고쳐주고 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가 힘이 강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했는데 왜 그때 실패로 3일 천하로 끝이 났을까? 분석을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때 민들이 함께 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위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실패로 끝나서 그렇다. 그러면 왜 그때 민들은 함께 하지를 못했을까? 간단하다. 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함께 못했다. 우리가 하려는 그 당시 때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도와주지 않았던 거다. 그러면 이제 민들을 깨우치게끔 하자라는 게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저씨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재필 아저씨가 돌아와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그러면 독립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지금 이 아간파천 시기에 서구의 열강들이 신나게 삥 뜯어가고 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개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생길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담아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들을 깨우치게끔 하겠다. 민들을 계몽
깨우치게끔 하겠다라는 게 서재필의 생각이었고 그게 바로 독립신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가 바로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또 뭘 하냐? 독립문을 만들어요. 이 독립문은 뭐냐면 과거에 영은문이라 그래서 영은문은 원래 청나라나 이 중국에서 외교 사신이 때 맞이하는 문이에요. 이거를 허물고 그 자리에 기금, 모금을 받아서 독립문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자주정신을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독립문은 돈을 받을 때 어느 누구나 낼 수가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나 교재를 보게 되면 독립협회는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원을 내든 나도 100원을 내든 전부 다 독립문에 만드는데 돈을 기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내는 순간 오토매틱, 자동으로 독립협회의 회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뭘 하냐면 각종 강연회를 여는 거예요. 토크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고종임금이 지금 적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온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걸 다 뜯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인원이 많아진 독립협회가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고종임금이 지금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독립협회와 깨어있는 지식인들, 깨어있는 관리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냅니다. 고종임금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얼른 오이소 어디 갑니까 오이소 빨리 돌아오라고 외쳐요. 그러자 고종이 아간파천을 떠난 지 1년 만에 아위비백 다시 러시아 외교대사관에서 고려래요. 조선의 궁으로 황궁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뻘쭘할까요?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있다 돌아오니까요. 돌아오면서 뭘 하냐? 여러분들 난 이제부터 왕이 아니에요. 난 이제부터 황제, 고종 황제. 그리고 연호를 쓸 거예요. 우린 광무. 그리고 우리는 대한제국. 우린 제국, 대한제국. 1년 만에 아위백 돌아와서 황궁을 한 후에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는 거고 독자적인 연호로 광무라는 연호를 그리고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독립협회원들이 더욱더 힘이 붙겠죠. 왜? 보세요. 신문을 보고 강연을 듣고 깨우쳤어요. 깨우치고 계몽된 걸 바탕으로 현실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고종임금 오이소 돌아오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이제 고종임금이 아간파천했을 때 삥 뜯겼던 거 그거 되찾자. 그러면서 대박입니다. 종각, 보신각종이 있는 곳에서 10,000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월드컵 응원할 때 광화문에 모이는 것처럼 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뭘 외치냐? 러시아 끄지라 러시아 누구 나라로 끄지라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러시아 끄지라 러시아 꺼지라를 외치자.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본인들이 가졌던 이권을 침탈하고 있던 거를 만민공동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유럽에 있던 나라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들이 느꼈던 것 중에 사실 그들은 왕이 힘이 세고 약하고 이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들어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민들이 힘을 모으고 민들이 폭발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왕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종각에 모여서 러시아 이권 뺏어간 거 꺼지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 러시아는 일단 자기들이 만들었던 할러은행 문 닫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보냈던 고문 다 철수해요. 그리고 러시아의 오래된 꿈이 뭐냐?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자기네 쪽에 있는 항구들은 다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부산, 또 중간에 배를 타면 이때 가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자동차 기름 넣는 것처럼 그 가스를 넣기 위한 공간으로 부산에 저령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거를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차를 하겠다고. 이거도 저지를 시켰던 게 바로 만민공동입니다. 그러자 더욱더 힘이 세지겠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신하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신문 보고 강연을 듣고 깨우쳐서 고종임금 돌아오이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종임금이 아간파천했던 그 시기 때 러시아 뺏어간 거 꺼져라고 했더니 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에 욕심을 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 니들끼리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우리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참정권이라는 거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박 사건인 게 관리들과 민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해요. 깨우친 관리들, 감동받은 관리들도 이번 집회는 함께 합니다. 그게 바로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민공동회. 특히 더 대박은 뭐냐면 이때 고종임금이요. 지금은 황제죠. 고종 황제가 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승인, 재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관민공동회를 할 때는 고종 황제도 재가 한마디로 이 집회를 여는 거를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헌법에 의거한 6가지 헌의 6조라는 거를 반포합니다. 헌의 6조를 반포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바로 의회. 의회가 뭘까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를 설립하겠다. 국회 설립운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의회 설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회를 만든다. 중추원 관제라는 거를 반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국회 이름이 중추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 이름이 중추원인 거고 중추원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총 50명입니다. 50명 중에 25명은 기존의 관리 중에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국회의원 절반이 독립협회 회원에서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항상 꼰대들이 문제입니다. 슈퍼 꼰대들. 신하들, 나이든 신하들이 난리를 칩니다. 전하, 쟤랑 나랑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합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쟤 어제 나한테 생선 팔던 애입니다. 생선 팔던 애랑 어떻게 저랑 같이 정치를 합니까? 전하, 쟤 어제 나한테 집신 팔던 애입니다. 아, 신발 파는 놈이랑 내랑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피를 토면서 반대를 해요. 그래도 통과가 되려가니까 이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어떤 루머? 전하, 황제폐하 대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실 이 독립협회 회원들은 이 독립협회 사람들은 전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공화정제, 황제 전하를 폐위시키고 사실 이 의회를 설립한다는 건 원래 어떤 제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진개화파애들이 주장했었던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는 건 똑같죠. 군주,
황제는 있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추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하, 공화정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하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가 분노 폭발을 합니다. 악성 루머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루머든 진짜든 거짓이든 뭐? 내가 지금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민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뭐? 민들이 날 폐위시켜? 내 이놈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탄압이 들어가고 결국 해산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독립신문, 독립문을 제시문에 던지거나 서재필 이름 주고 샤랑샤랑 꿀랑꿍 단체 협회 밑줄짝 다음 협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만민공동에 설명하고 러시아 이권 침탈 이게 기사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헌의 6조 조항 내용이라든지 여기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열었다. 중초원 관제 설명이 사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주장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될 수 있는 거. 서재필이 창립하였다.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러시아은행, 한러은행, 러시아 고문, 부산 조령도 조차를 막았다. 그리고 간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헌의 6조를 반포하였다.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였다.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PPT로 갑니다. PPT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아간파천이 있고요. 독립협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독립신문을 발행했고 읽은 사람이 모여서 단체가 됩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넘어가서 이게 독립신문, 이게 독립문이에요. 요거 사진 다 주고 자료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독립협회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관, 그리고 강연회 토크 콘서트 개최했고 만민공동회, 러시아 고문, 철수, 그 다음에 부성저령도 조차, 철회, 한러은행 폐쇄, 그리고 자유민권운동, 참정권 요구로 나아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독립협회 내용입니다. 러시아 장교들과 샤랑샤랑 꿀랑꿍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활동, 자강개혁에서는 나중에는 보수파 내게 뭐 태닝노기 참정권운동,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서재필이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요거는 설명을 하자면 사실 15회차 이전에는 이게 언급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면 독립협회 쪽에서 독립협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나라를 운영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인물이 바로 박정양입니다. 그래서 박정양 내각이 구성되고 독립협회 함께 움직이는 건데 자 일단 그렇다라는 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관민공동회 별표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의 6조 황제 승인 받았고 중추원 간제 반포 최초의 의회 설립운동 그리고 여기 헌의 6조입니다. 맞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났을 때 헌의 6조구나 보세요. 광가민이 협심해서 맞죠? 그리고 독립협회 중추원 간제 독립협회는 박정양 내각 정부가 만든 정부에서 약간 독립협회에 좀 친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박정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협상을 해서 중추원 간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독립협회인 걸 알고 푸시면 되는 거고 자 독립협회 해상 보수 세력의 모함 고종의 해산 명령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국협회, 고종을 따르는 황국협회 공격으로 해산을 당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해체 내용이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보세요.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초를 부통령으로 이렇게 황제를 없애려고 한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입니다. 자, 판서로 가볼게요. 우리는 지금 아간파천을 받고요. 아간파천 도중에 독립협회 깨어있는 관리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고종 돌아오이소. 그래서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을 했습니다.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하냐면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고요. 그 옆에는 환궁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 조선의 조상들, 다른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썼고요. 황제 즉위식을 했고 나라를 대한제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보는 거는 이제 요 광무개혁을 봐야 되는데 이 광무개혁이 시작이 언제냐?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놓고 해산하고 나니까 이것 봐라. 역시 다 필요 없구나. 고종임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역시 다 필요 없다.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역시 황제가 힘이 강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에요. 광무개혁. 연호를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광무개혁은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본 신참에 맞춰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구본, 옛구, 옛날 거를 근본으로 삼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똑같아요. 예전의 정치,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사상이니 제도는 퍼펙트하다. 그거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온건개합학에 썼던 동도서기론이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최고다. 우리의 사상, 정신,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거, 서양의 기술만 참고하자라는 게 바로 구본신참입니다. 그러면 광무개혁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본에 대한 거 1개, 신참에 대한 거 1개, 이거 1개만씩 알면 돼요. 일단 이 구본 신참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국 국제라는 거를 반포해요. 좀 이따 사료로 보겠지만 이 사료를 통째로 제시문에 던져놔요. 다음 같은 자료를 발표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광무개혁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구본의 컨셉에 맞춰서 고종 황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부 설치예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친구와 원수를 지다 그 원수가 아니라 국가 원수라고 우리 하잖아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라는 그 부서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대를 자기가 총괄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죠. 맞죠? 이때도 대한제국 시기 때 군대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의 총사령관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역시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오늘날로 치면은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을 한 명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고종 황제가 되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조선의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 설치, 광무개혁이라는 걸 알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다라는 컨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양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전사업은 뭐냐면 땅의 양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흥성대원군 또 아버지도 예전에 양전사업을 통해서 비리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거 참고만 한다. 미국에서 땅을 측량하는 기사를 제대로 불러요. 그리고 땅을 정확하게 최신 기계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발급하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땅지, 근대적인 토지 땅 문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인 땅지 계약서, 땅 계약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한마디로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이게 바로 광무개혁대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고종 임금 캐릭터가 나오고요. 사진을 주고 황구나 항공에서 황제의 즉위식 밑줄 짝. 다음 시기에 했던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본 신참에 따라서 개혁하였다 정답.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찾으면 정답.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찾으면 정답. 제시문 박스에 땅 토지 문서 지계 발급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같은 토지 문서를 발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9번 신참 대한국 국제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PPT로 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한국 국제 그리고 9번 신참 그리고 내용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황구단 여기서 황제즉위식 황궁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 고종 황제를 탁 얹어놓고 대한제국 시기래요. 광무개혁을 하고 있대요. 밑줄 짝.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 내용 찾으면 돼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수립입니다. 황제자리 오르고 광무 원년 삼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광무개혁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죄송하지만 PPT로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큰일 날 뻔했네. 이 개혁의 전체를 아우르는 컨셉이 뭐예요? 바로 모든 걸 황제권 몰빵이잖아요. 황제권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 문제가 나올 때 황제권 강화를 하고자 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의 핵심 본질이잖아요. 다시 PPT로 갈게요. 자, 다시 PPT로 가면은 황제권 강화, 대한국 국제재정, 여기 내용 보면 황제가 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시기 때 요거는 나중에 간도 문제가 나올 때 따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범륜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만주 지역의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청나라와 우리 조선의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요거는 독도 문제로 시험에 잘 나와요. 고종 황제가 됐을 때 독도를 우리 땅으로 완벽하게 선포를 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명시했다. 요거는 독도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때 잘 나와요. 독도 문제 나오고 독도 설명 다 주고 다음 섬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요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 그리고 여러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 뭐 이런 내용도 막 나옵니다. 뭐 쭉쭉 나오고 여기. 자, 양전 사업이에요. 여기서는 땅을 측량하는 지게 암문을 만들고 여기서 소유서인 지게를 발급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는 거고요. 교육.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신창 컨셉이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 기술을 받아들인 컨셉으로 근대적인 공장이랑 회사를 만들어요. 이거는 제도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근대적인 공장 만들면 뭐예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근대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을 도모했고 한계가 뭐냐면 결국 황제권 몰빵이 끝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국 국제예요. 이걸 통째로 던져놓고 광무개혁 내용을 찾으면 되죠.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원수부 설치, 지게하문을 설치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보세요. 무한한 군권을 누린대요. 대황제는 육해군을 지가 다 한대요. 법률도 자기가 제정하고 범퍼도 다 한대요. 황제권 몰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황제권 몰빵 개혁이었던 광무개혁을 마지막으로 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광무개혁 각각 따로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